네, 안녕하세요. 유세연입니다. 오늘부터 실무 1장부터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무편 너무 경직돼서 이거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저와 메모하시면서 키워드 중심으로 같이 기술하면서 공부를 해보실게요. 자, 1장의 소비자 상담 개관 내용은 자, 소비자 상담의 의미라든가 정의가 나와 있고, 그리고 필요성, 특성, 그리고 나중에 그 뒤편에 보시면 그 소비자 상담사의 전문적인 자질, 요렇게 이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보시면 소비자 상담의 의미 돼 있어요. 그 옆에 한번 기술을 해보시면 자, 일반 상담하고 소비자 상담하고 함께 비교를 한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상담이란 돼 있죠. 제일 첫 번째 그 글에 쭉 가시면 문제 해결을 하도록 돕거나, 둘째 줄 그 중간에 보시면 혹은 중요한 생애 결정을 하도록 돕는 목적으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1대1의 상호작용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게 일반 상담의 정의예요. 그래서 사실 일반 상담에 대한 건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비교하는 내용을 좀 알고 가시면 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영역에 따라서 우리가 얘기하는 진로 상담이라든가 뭐 부부 상담이라든가 종교 상담이라든가 이게 일반 상담에 속한다면, 자, 지금부터 그 패러그래프 바뀌는데 중간에 보시면 자, 소비자 상담은 돼 있어요. 그러면 소비자 상담의 차이점에서 일반 상담과 제일 큰 차이점이 뭐다? 일단 주체가 소비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 그 줄에 보실게요. 정보 제공을 통해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 이게 소비자 상담이에요. 그 둘째 줄에 보시면 불만이나 피해 등 사후적으로 구제한다. 이게 소비자 상담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보시면 자, 기본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 생활을 향상시키고 이런 것들이 소비자 상담이다 라고 쭉 해서 소비자 상담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이에요. 그래서 일반 상담하고 소비자 상담의 내용을 한번 보셨고요. 자, 종래 이렇게 보이시죠? 그 밑에 보시면 종래는 과거에 자, 단순히 소비자 불만이라든가 피해 구제 역할만을 해왔다면 그 옆에 오늘날은 어떻다? 그 둘째 줄에 고객 감동을 중요시한다. 그러면서 소비자 상담이 더욱더 필요하고 그 효과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위쪽에서는 그 소비자 상담이 왜 필요하고 지금 중요해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기술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실무에 대한 시험 공부는 하실 필요는 없다. 대신에 이해는 하시고 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인 문제는 자, 02번부터 나와 있어요. 소비자 상담의 필요성과 특성 나와 있는데 여기서 자, 저는 그 옆에다가 각 주체에 따른 필요성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각 주체에 따른 자, 필요성 해서 보통 우리가 각 주체라는 건 자, 소비자의 입장,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의 입장, 그리고 세 번째 우리 필기 때 많이 했던 거예요. 단체의 입장, 네 번째 행정기관 또는 이제 국가, 정부의 입장, 이렇게 주체에 따른 필요성이 이제 언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일단은 상기를 하시고 책으로 돌아가셔서 함께 보실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소비시장이 광역화되고 소비 물품이 다양화된다. 자, 이건 환경적인 측면이에요. 그래서 소비시장의 환경이 변하고 있다. 쭉쭉쭉 내려가시면 소비자 주권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자, 의사결정의 힘이 소비자로 이동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소비자가 선택하고 배분한다. 이런 것이 소비자의 주권입니다. 그것에 대한 정의가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 줄 보시면 정보의 불완전성 및 객관적 정보의 부재. 정보가 굉장히 많다. 과부하라고 하면서도 정보가 불완전해요. 그래서 그 정보가 정말 확실한가, 그리고 정보가 제대로 우리가 원하는 정보가 없다. 그렇죠? 정보의 부재. 그리고 가격 결정에서는 실질적으로 기업의 입장에서 보다는 소비자가 아무래도 약자이겠죠. 그래서 그 문제를 책에서 언급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위법, 탈법, 사기 행위 또는
과대 광고, 뭐 소비자의 그 우리가 얘기하는 실질적으로 충동 구매 이런 것들을 조장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점 소비자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해서 여기서도 계속해서 소비자의 증대 필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6위까지는 일단은 스톱을 해서 한번 이해를 하시고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자, 중괄호 1번에 별표를 하세요. 그래서 각 주체에 따른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비자 입장입니다. 자, 잘 보세요. 1번에는 소비자는 쭉 가시면 눈을 따라 한번 보실게요. 소비 생활을 위해서 사용하고 이용하는 자이다 라고 해서 소비자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1번이고요. 자, 2번 보시면 역할에 따라서 종래하고 오늘날의 소비자 역할이 어떻게 다른가 나와 있어요. 종래, 구매 행동에만 국한되었다, 소비자가. 그래서 항상 뭘 사고 그러는 역할이 소비자 역할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 밑에 줄에 쭉 가시면 그 소비자 재반 활동에서 각각 획득자도 되고 배분자도 되고 구매자도 되고 사용자도 되고 폐기 처분자의 역할까지 확대됐다. 이게 오늘날의 소비자 역할입니다. 그래서 종래는 구매자의 역할이었다면 지금은 확대가 돼서 많은 그 소비자의 활동 안에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다. 이게 바뀐 그래 종래하고 비교된 소비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메모를 할 때 어떻게 메모를 했냐면 1번에다가는 소비자 정의, 2번에다가는 뭐 역할의 변화 이렇게 썼어요. 자, 3번부터 4번, 5번까지 예를 들어서 뭐 3번, 4번, 5번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으면 한꺼번에 이렇게 묶으세요. 묶고 제 거기 옆에다가 제가 좀 지우면서 쓰겠습니다. 그 옆에다가 이제 실질적으로 소비자 입장에 제가 주체에 따른이죠. 소비자에서 그 입장이 소비자의 상담 필요성이라고 쓰세요. 소비자의 상담 필요성에서 자 3번부터 한번 보실게요. 3번 보시면 자, 쭉 눈으로 훑어 같이 따라가시면서 소비자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피해나 그 불만을 구제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 상담이 왜 필요한가 했을 때는 첫 번째 제일 큰 게 자 3번 그 옆에다가 소비자 정보 제공이라고 쓰세요. 정보 제공. 자, 이게 상담의 필요성이에요. 소비자 입장에서. 자, 그리고 4번에 보시면은 자, 두 번째 줄에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를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합리적인 선택을 도울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맨 밑에 줄에 합리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서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 책에 나온 것처럼 피해 예방. 근데 사전의 예방이죠. 사전의 예방에서 어떻대요? 선택에 도움을 주어서 결국은 합리적인 구매 또는 계획을 세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보시면은 결국은 그래서 자 5번에 보시면은 그런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구제하기 위한 절차, 법적 절차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피해를 구제받는 거죠. 예방을 하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거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써드릴게요. 자, 소비자 입장에서 사실은 제일 큰 거시적인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소비자 보호라든가 우리가 얘기하는 주권 실현이죠. 네. 그래서 자, 요게 소비자 입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네 가지를 키워드로 해서 정리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 4, 5번을 한번 묶어보시고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 상담의 필요성을 한번 상기를 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소비자 입장에서 상담이 왜 필요한가 했을 때는 첫 번째 정보 제공의 측면에서 필요하다. 두 번째 사전 예방의 측면에서 필요하다. 세 번째 피해 구제,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서 필요하다. 네 번째는 결국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주권을 실현하고 소비자에게 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래서 그 밑에 박스를 보시면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저는 3, 4, 5번 묶어서 그 옆에다가 한 번 더 메모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메모장이라든가 아니면 책에 그 옆에 조금 그 공간에다가 여분 공간에다가 한번 같이 써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중괄호 2번이에요. 기업의 그 소비자 상담. 요번엔 기업의 입장이에요. 자, 1번 보시면 1번에 종래에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자, 기업에서도 소비자를 쭉 눈으로 같이 따라가시면 구매하는 사람이었대요. 구매자. 그렇지만 오늘날 보시면 눈으로 쭉 따라가시면 고객 만족 경영 보이세요? 고객 만족 경영을 통해서 뭐래요? 기업의 이미지도 향상시키고 이윤을 극대화시킨다. 그래서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다. 어떻게? 고객 중심 경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종래하고 차이점을 본다면 구매하는 사람이라고 그 소비자를 인식했었는데 기업에서 최근에 이제 오늘날에는 고객 중심 경영에서 소비자를 중심에 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다가는 작은 별표를 하나 치세요. 그래서 고객 만족 경영하고 그 고객 만족 경영의 정의라고 옆에다 좀 쓰세요. 그래서 고객 만족 경영이란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가 경영의 모든 부분을 어때요? 고객,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를 중심에 두고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신경영 기법으로 1980년대 후반에 유럽이나 미국 등지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라고 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은 고객 만족 경영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1번과 마찬가지로 3, 4, 5, 6을 한 번에 묶어버리세요. 자, 소비자 입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3, 4, 5, 6을 한 번에 묶어보시고 그 옆에다가 기업의 입장에서 상담의 필요성이라고 일단 써놓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기업의 입장에선 소비자 상담이 왜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어떤 도움을 주는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 보시면 자, 소비자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쭉쭉쭉쭉 한번 보시고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를 효과적으로 처리한다. 자, 실제 이제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고 서비스를 받았어요. 그 사용 과정에서 문제가 대두됐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것을 소비자 입장에서 접수를 하면 기업의 입장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불만 실제 구제하는 거죠. 첫 번째 필요성이 자, 이 불만에 대한 피해 구제 또는 불만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이제 중요성이 얘기를 되고 있고요. 자, 4번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상품의 품질에서 쭉 글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만족감을 기대 이상으로 충족시키면서 고객의 재구매율을 높인대요. 그러면 고객의 재구매율을 높인다라는 것은 제대로 이것을 처리를 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은 재구매율 높인다 또는 재구매를 높인다. 그러면 어때요? 그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이 절감되고 옆으로 계속 써볼게요. 비용이 절감되고 이윤이 창출되는 거겠죠. 높아지는 거겠죠. 그쵸? 그리고 세 번째, 그 밑에 보시면 자, 신규 고객이 창출이 되고 기존 고객이 유지된다. 그렇다면 자, 재구매율을 높였어요. 그러면 그것은 결국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규 고객을 창출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냥 그 프로세스 흐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아, 기업에서는 불만이 생겼을 때 피해를 구제하고 불만을 처리한다. 그래서 재구매율을 높이고 그에 따라서 비용도 절감되고 또는 이윤이 추구된다. 그래서 기존 고객을 유지하고 신규 고객도 창출이 된다. 이렇게 되면 기업의 만족도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충성도라는 로열티의 개념이 생기고요. 그리고 기업 이미지도 어떨까요? 향상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업 이미지도 향상되고 만족도도 결국은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1번, 2번, 3번, 4번으로 기업의 입장에서의 상담 필요성을 정리를 했어요. 역시 책에도 보시면 자 6번에 보시면 고객 만족 경영과 함께 기업 이미지 향상을 통해서 이익도 창출되고 그 밑에 실질적인 피해 구제 수단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묶어서 그걸 다 하나하나 외우려면 굉장히 힘드세요. 그리고 왔다 갔다 생각이 정리가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주체에 따라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고 실제 시험장에 가서 요거 키워드별로 해서 그걸 다만 기술형으로 잘 녹여서 썼어요. 그래서 요것도 잘 한쪽에 메모를 해 놓으셔서 도움을 받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로 안 어려우시죠? 자,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그 다음에 기업의 입장에서 한번 정리를 같이 해봤습니다. 자, 요번에 세 번째는 이제 단체예요. 소비자 단체 했을 때 그 1번 같은 경우에는 실제 단체에서 그 권리를 어떻게 인정하고 있나 했을 때 소비자 기본법 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해서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기본법에서 인정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2번 보시면 쭉 눈으로 훑어서 같이 가시면서 목적은 뭐라고 돼 있어요? 소비자의 권익 보호다. 그리고 2번이에요. 그리고 쭉 해서 3번 한번 가실게요. 3번으로 가시면 그 둘째 줄에 소비자 주권을 확립하는데 큰 기여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 단체의 실제 목적은 뭐예요? 소비자를 보호하고 어때요? 주권을 확립하는 게 단체의 목적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2번하고 3번하고 같이 한번 묶어 놓으시고요. 역시 여기다가 제가 나름대로 그 키워드 중심으로 쓴 거를 같이 한번 써보시면서 거기다 메모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단체는 가장 큰 목적이 뭐다?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결국은 주권을 확립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단체는 보통 어떤 역할들을 하는가 했을 때 2번에 보시면 셋째 줄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시책에 반영하도록 한다. 그래서 시책 반영 또는 건의하는 역할이 단체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나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시책에 반영하거나 건의하는 역할. 그 다음에 밑에 줄에 보시면 실질적으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죠. 똑같이 이거를 통일해서 1번, 2번으로 할게요. 1번, 2번.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은 그 옆에 사업자하고 소비자 간의 합의를 유도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단체의 역할. 그 다음에 요 네 번째는 사실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단체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은 이관 또는 이첩 또는 알선이라는 개념 아마 필기 때 잠깐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해결이 안 된다면 다른 기관에 이관하거나 알선하거나 이첩하는 역할도 단체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 시책에서 시책에 반영하거나 기업에다가 건의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합의 유도하고 이관, 이첩 또는 알선의 역할을 단체에서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실질적인 거시적인 목적은 권익보호라든가 주권 확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메모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4번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소비자 단체는 어때요? 저기 뭐 공정거래위원회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등록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제가 오프라인에서 강의할 때도 항상 묻는 질문인데요. 자, 꼭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등록을 하게 되면 공신력이 생기고 그런 지원이나 보호를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등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체에 따른 소비자 상담, 지금 소비자 입장, 그리고 기업의 입장, 그리고 단체 입장까지 봤어요. 자, 마지막 그 뒷페이지에 보시면 정부 행정기관에 대한 입장이에요. 자, 1번도 단체와 마찬가지로 그 소비자 기본법에 어떻게 고시된 내용이 있냐면 소비자 기본법원에서 쭉 눈으로 따라가시면 필요한 행정조직도 정비하고 운영하고 그 밑에 줄 2번에 쭉 따라가시면 그런 조직의 설치라든가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정부가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2번은 기본법에 그 안에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자, 3, 4, 5, 6, 7, 8 한 번에 쭉 묶으세요. 묶어서 거기서는 그냥 거기에다 의무 또는 사항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눈으로 한번 같이 보실게요. 국가는 해서 뭐 이런 것, 3, 4, 5, 6 해서 묶어보세요. 3, 4, 5, 6, 7, 8. 3번은 위해 방지 기준을 세우기도 하고, 4번에 물품 등의 표시 기준을 세우기도 하고, 5번에 광고 기준을 정하기도 하고, 6번에 정보 제공의 의무가 있기도 하고, 7번에 필요한 교육을 의무로 부담하기도 하고, 8번에 관련 기구의 설치라든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도 한다. 이런 것들을 행정기관, 정부기관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9번, 10번이 중요한 거죠. 9번, 10번이 결국은 역할이고 소비자 상담의 필요성입니다. 그래서 9번, 10번을 한꺼번에 묶어버리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비자 상담을 하면서 우리가 9번, 10번 했을 때 9번에 보시면 사업자와 소비자를 제외한 어떤 역할? 자, 정부는 제3자의 역할이라든가 또는 여기선 중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최종 해결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합의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 때는 이제 이 정부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최종 해결자의 역할을 하고 여기서 필요성으로 얘기하는 게 제일 많이 이제 정부의 역할을 하는 게 교육이죠. 교육을 아까 담당하는 것도 의무로 규정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정보 얼마나 올바른 정보를 제대로 분배하느냐 해서 정보 제공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인 해결자의 역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함께 그 소비자 상담에 필요한 그 역할 내용으로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렇게 키워드로 정리를 하고 그것을 기술을 메모장에 하면서 계속 트레이닝을 했죠. 계속해서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험장에 가서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상기돼서 우리가 그 기술할 수 있도록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실제 이걸 책에 있는 것처럼 뭐뭐 했습니다까지 다 외우시지 말고요. 이런 키워드로 생각을 하시면서 암기를 하시면 나중에 내 스타일대로 해서 풀어서 쓰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체에 따른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4가지 각 주체에 따라서 별표 3개를 막 쳐놓으시고요. 거기 그 중에 문제가 한두 문제 소비자나 기업의 입장에서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각 주체별로 했을 때 비중을 따진다면 소비자 입장이라든가 기업의 입장에서 소비자의 필요성 또는 그런 소비자 상담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문제의 유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기해서 한번 메모를 하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자, 그리고 그 2번 보시면 소비자 상담의 특성 나와 있죠. 여기도 역시 일반 상담과 소비자 상담 성격 같은 것들을 비교하면서 기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소비자 상담은 객관적이다 라고 돼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다른 분야의 상담은 정서적 지원을 중요시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비교를 하고 있어요. 소비자 상담은 왜 객관적이냐?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상담과 정서적 지원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특성을 알고 계시고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네요. 소비자 정보의 제공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죠. 자, 그리고 2번 옆에다가는 형식이라고 또는 형식이나 절차라고 쓰세요. 그래서 2번의 첫 번째 줄에 줄을 치시고요. 상담 매체가 한정되어 있지 않아서 특별한 절차나 형식에서 자유롭다. 그래서 보통 그 일반 상담은 정서적 지원하는 상담은 대면 상담이 많아요. 방문 상담한다든가 또는 면접에 의한 상담이 많은데 보통 이 소비자 상담은 밑에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화, 팩스, 문서, 온라인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은 일반 상담 그리고 소비자 상담의 비교, 2번은 형식이나 절차에 대한 것. 자, 동그라미 3번은 영역에 대한 거예요. 영역이라고 쓰시고 자, 소비자 그 상담 영역이 소비 과정 전 영역에 따라서 걸쳐 있다. 왜
여러 가지 그 교육, 각종 문제, 뭐 상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보가 많기 때문에 전 영역에 걸친 상담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세 번째 줄에 전문적인 분야이다라고 해서 거기다가 언더라인을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은 목적이죠. 제가 항상 앞에서 같이 이제 언급하면서 말씀드렸던 거, 궁극적인 목적은 소비자 권익 실현과 복지 향상, 뭐 삶의 질 향상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여기에 정답은 없어요. 실무는 실제 그 시험장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글로 쓰실 때 정답은 없지만 이런 키워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심에 놓고 생각을 하시면 가셔서 삶의 질 향상도 좋고 또는 복지 향상도 좋고 해서 내가 상기되는 대로 그걸 맞춰서 잘 쓰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역, 목적까지 살펴봤고요. 자, 3번 1장에서 또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도 별표를 한번 치시고요. 소비자 전문 상담사 해서 그 옆에 자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일반적 자질하고 전문적 자질하고 어떻게 다르고 우리가 그것을 쓸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소비자 상담사한테는 일반적 자질이 필요하겠죠. 더불어 전문적 자질도 필요하다라고 돼 있고요. 저는 일반적 자질은 다 4가지로 외웠어요. 그래서 친, 그 다음에 객, 경, 기 이렇게 외웠어요. 근데 이렇게 해드리면 더 어렵다는 분들도 계시니까 본인의 스타일대로 그 하나의 그 암기하는 요령을 좀 가져가시면 실무에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책에 나온 대로 저는 일반적인 자질 중에서는 친절한 태도, 언어가 기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친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친절한 태도와 언어. 그래서 책으로 다시 돌아가시면 자, 친절한 태도와 언어에 따라서 소비자의 만족 정도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맨 그 3번째 밑에 줄에 보시면 어떠한 태도로 답변을 하느냐에 따라서 소비자의 불만이 가중되기도 하고 만족할 수 있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1번에서 친절한 태도와 언어 해서 그렇게 한 줄로 내렸었고요. 객, 요거는 저는 객관적인 응대, 그죠? 그러면 객관적인 응대는 도대체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하는가 했을 때 2번째 줄 하단에 보시면 예단을 갖지 말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태도로 응대하는 게 객관적인 응대다. 그리고 그 밑에 줄 하단에 보시면 철저히 중립적인 입장에서 쭉 따라가 보시면 본질이 무엇인지를 파악해라. 이게 객관적인 응대예요. 뭐라고요? 제가 시험장에 가면 2번째 해서 객관적인 응대하고 거기다 한 줄 글로 쓴다면 철저히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인 태도로 응대를 하고 본질을 파악한다라고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 줄로 좀 만들어서 줄을 치시고 암기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번째, 항상 얘기했던 거 경청이죠. 경청을 잘하면 어때요? 이해가 쉽겠죠. 그 책에도 경청을 통한 소비자 문제의 정확한 이해. 그래서 경청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했을 때 1번째 줄에 보시면 소비자의 말을 적극적으로 듣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게 경청이에요. 그래서 그 패러그래프 바뀌는 데 보시면 자, 중간에 내용을 제대로 다 표현할 수 있도록 중간중간 적절한 반응을 하면서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경청을 통한 이해. 마지막 자, 일반적인 기술인데요. 그 중에서 여기 책에서는 표현 기술이라고 돼 있어요. 표현 기술. 자, 표현 기술인데 우리가 보통 어때요? 상담을 할 때 언어적인 기술을 사용하죠. 언어적인 거. 그렇지만 자, 언어적, 비언어적인 것까지도 함께 살핀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술은 기술인데 자, 표현 기술의 습득, 어떤 것? 언어적 기술, 비언어적 기술을 습득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대화를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고 있지만 항상 언어적 의사소통은 비언어적인 의사소통도 함께 수반이 된다. 그래서 맨 마지막 줄에 보시면 비언어적인 표현들은 때때로 언어적 표현보다 더 정확한 걸 캐치할 수 있다. 그래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라. 이해가세요? 자, 일반적 자질 저와 함께 외워보시면 친객 경기, 그죠? 친절한 태도, 그 다음에
객관적인 응대, 경청을 통해서 정확한 이해를 해라. 네 번째, 표현 기술을 습득한다. 어떤 표현 기술? 언어적 그리고 비언어적 표현 기술을 습득해라. 잊으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자질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전문적인 자질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게 1장의 마지막 그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는 전문적인 자질을 살펴보는데, 전문적 자질. 그러면 이것도 4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전문적 자질은 침객, 경기 이런 식으로 한 글자로 저는 그 키워드를 못 만들었어요. 대신에 어떻게 만들었냐면, 아까 제일 많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전문적 자질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법률적 지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법지식이라고 그랬어요. 법지식. 그 다음에 또 어떤 지식이 필요할까요? 전문적으로 응대하려면 상품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두 번째가 상품에 대한 지식. 요건 기본이라는 거죠. 전문적 자질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소비자 상담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소행이라고 했는데, 소비자 행동에 대한 이해예요. 소비자 행동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소비자 내면의 것까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1번, 2번, 3번 3가지 나왔어요. 이번에도 기술이긴 기술이에요. 근데 어떤 기술이 필요하냐? 자, 컴퓨터를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컴퓨터 활용의 기술 또는 통계 들어보셨죠? 통계 분석할 때 통계 활용의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전문적 자질도 4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이 메모를 하고 언더라인 치시면서 암기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법률적 제도, 지식이 필요하다. 거기다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첫 번째 줄에 불만 피해 구제를 위해서 가장 근원적으로 접근해야 될 게 법률적인 제도다. 그래서 그 셋째 줄 내려가시면 점점점 특별히 상담 영역이 전문화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 줄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이러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내용입니다. 두 번째, 자, 소비자 행동에 대한 이해. 소비자 행동은 어때요?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 잠재적인 요소라든가 욕구 같은 것들을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진짜 문제의 그 본질,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 상품에 대한 지식. 보통 상품, 서비스 이런 사용 중에 문제가 대두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특성, 기능, 장단점 뭐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우리가 상담에 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뒷페이지 마지막 보시면, 자, 컴퓨터 통계 활용의 기술이다. 우리가 소비자 업무를 하다 보면 동향 조사도 하고 만족도 조사도 하고 인지도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자료들을 활용을 하잖아요. 그럴 때 그렇게 컴퓨터 활용을 한다든가 통계를 잘 활용하면 아무래도 여러 입장에서 업무를 볼 때 조금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줄에 보시면 컴퓨터 통계 활용의 기술은 조사 분석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오늘 공부한 1장은 제가 함께 팁으로 드린 것 2가지 큰 문제 유형이 있었어요. 각 주체에 따른 소비자 상담의 필요성, 충분히 그 4가지 주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문적인 자질, 일반적인 자질에서 상담사의 자질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 2가지의 문제 유형을 머릿속에 충분히 숙지하시고 또 메모를 하셔서 내 스타일대로 기술을 하셔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다음 시간 2장에서 또 한번 리뷰를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